빅픽처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증시 이 시간 자세하게 흐름을 가지고 봐주시는데요. 테이퍼링이 상당히 좀 큰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보다는 펀더멘털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좀 덜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는 좀 한시름 덜었다. 이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걸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테이퍼링 우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셀 2000을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 5% 이상 급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월간 단위로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보시면은 IWM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 숫자를 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중소형 가치주가 IWN이라는 게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보다는 결국 펀더멘탈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리고 있는데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보면 IWM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 18% 정도, 그리고 IWN 같은 경우 가치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55%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이유를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우선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 불균형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회복을 하는데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소비의 추세는 점차적인 회복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채권 매입 속도가 더디어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떤 공급망 차질이 있으면서의 어떤 문제점은 나타났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2%에서 2.5% 정도 사이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으로 회귀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 연준은 계속해서 2%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를 할 것이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만 괜찮다면 현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상승의 이 전제 조건으로 밸류에이션만 괜찮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주셨는데 이 밸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더라고요. 간밤에 또 S&P 500이나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써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비싸 보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실러 교수가 만든 이 실러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인 요소를 감안한 PER인데요. 지금 현재가 한 39배 정도 됩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때가 제일 높았었는데 이때가 45배 수준이고 지금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블랙 먼데이나 블랙 튜스데이나 이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싸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버핏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버핏 지수라고 하면 GDP 나누기 시가총액 나누기 GDP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커졌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를 계산해 보면 약 140% 수준이 나옵니다. 역시나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봤었을 때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비싸냐 했을 때 비싸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S&P 500의 1년 포워드 PER을 봤었을 때 22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1.3%밖에 안 되니까 이 PER 22배가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이 PER이 30배까지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 S&P 500의 영업 마진율이 13.6%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또 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한 자릿수지만 계속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이익 모멘텀 추세에 지금 같은 금리에서의 PER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싸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론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러 교수의 PER과 버핏 지수로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골디락스 때와 거의 좀 유사하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 골디락스 구간에 좀 더 임박했다라는 시각 가지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근원 PC 가격이 발표가 됐어요. 사실 미 연준은 이 PC 가격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켭니다. 네, 이 숫자가 지금 3.6% 증가율로 나타났습니다. 자, 상승 속도가 지금 5%대 수준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2%의 목표치보다는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숫자가 나오는 것 중에서 소매 판매 증가율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달 대비해서 0.3% 증가를 하면서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3.6%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20년 평균인 3.3%에서 그렇게 많이 오차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난 20년을 보시면 그때가 바로 골디락스 구간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을 보면 한 4.7%에서 5%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숫자가 되면 결국 이거는 이제 명목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성장률 2.5에서 3% 정도의 수준에 인플레이션은 2%에서 2.5% 수준. 이 정도면은 과거 20년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과거에는 2%대 성장률과 2%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4% 명목 정도였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은 낮게는 4%고 높게는 한 5% 정도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골디락스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 지수인데요. 이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CRB 인덱스라는 원자재 가격 지수가 225 정도 수준이고요. 또 유가를 보시면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70 이하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를 해보면 지금 미 연준의 예상치는 2.25%입니다. 그래서 2% 목표치보다 0.25% 정도 높은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0.25%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일어날 거냐? 지금 당장 일어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골디락스 구간을 재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골드락스는 또 한 번 시작되면 몇 년간 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우상향하겠지만은 가을에는 조금 발을 뺐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가을에는 살짝 좀 주춤할 수는 있다라는 시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 뭐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할 때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정말로 많이 못 오른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S&P 500의 빅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단기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S&P 500이 4,700까지 올라가고요. 또 나스닥이 16,100포인트까지 만약에 앞으로 한 달 안에 빠르게 올라간다. 자, 지금 벌써 그런 속도로 따지면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가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 더 상승을 한다면 이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다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 정도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쯤 좀 매도를 제법 큰 폭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6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2까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공포와 탐욕 지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50 수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80까지 치솟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또다시 재진입 상황을 정말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지수대에서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4,300포인트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7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로 더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차익 실현한 비중도 또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6개월 내지 12개월 길게 봤었을 때 선진국 미국 증시 추가적으로 아마도 20% 가까이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그림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딱 주시니까 따라서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S&P 500, 빅스 지수, 공표와 탐욕 지수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요즘에 달러 강세가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달러 강세 국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 증시도 한 차례 좀 충격이 있었고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신흥국 투자도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네,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가 10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제 판단에는 아마도 가을철 후반 그리고 겨울철 그리고 또 내년 1, 4분기까지는 한국 증시 또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약 한 달 가량은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하락시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과 S&P 500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과거에 아시아 지역이 IMF 위기를 겪었고 또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시기 그 정도로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워낙 S&P 500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나 신흥국 시장 지수는 별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시에 지금은 그때 97년과 2001년이죠. 이때 수준 정도의 어떤 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싸 보이게 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 시장이 퍼포먼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TS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상대적으로 텐센트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시아 지역의 워낙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부분, 또 외환 보유고가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신흥국은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셨을 때 아마도 단기적으로의 조정이 있다면 이는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지 신흥국을 다 팔고 미국으로 가자 이 전략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큰 그림으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테이퍼링 우려는 접고 이제는 펀디멘탈에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